(91번) (92번) 자,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되어 있어요.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 BC를 1대2로 내분한 점인데 얘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봐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뭐냐면 좌표를 통해서 해보려면 편하거든. 그래서 얘를 뭐 X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이렇게 잡자고. 그럼 이 길이가 A점을 이제 원점을 하는 거지, 원점으로. 그럼 B의 점은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얘는 10,0로 하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Y축 위에 있으니까 0,10으로 하고, 얘는 10,10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 BC 있지? BC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랬거든? 1대2니까 요 길이가 10이잖아. 그럼 여기는 5잖아. 이 길이 5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P다라고 가정하면 이 P의 좌표는 일단 X의 좌표는 10이겠지. 얘하고 똑같은. 근데 Y 좌표가 얘하고 얘를 1대2로 내분한 점이야. 그러니까 1대2, 1, 2. 그럼 1을 여기다 곱하고 2를 여기다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내분점 좌표 구하는 방법. 그래, 뭐 하라고 했어, 이거. 이렇게 해서 AP가 선분 AP가 이렇게 선분 AP가 정사각형 ABC와 만나는 내접한 원과 만나는 두 점. 여기가 Q하고 R이래. 그래서 QR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목소리가 일단 요 생각 해주세요. 뭐냐면 이렇게 직선 L이 있습니다.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직선 밖에 한 점 X와 Y1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 즉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있지?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D. 자, 이거 구하는 공식 일단 기억해도 루트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합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하면 되거든. 요거를 얘기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QR의 길이 구하라는데 이 QR은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즉 현이야, 현. 그래서 일단 이 A하고 P점 있지? A하고 P,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사의 방식을 한번 구해보자고. 근데 얘는 0,0 원점 지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얘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X 증가량은 10이지. 10에서 0을 빼니까. Y 증가량은 3분의 10이고. 번분수 꼴이거든? 그래서 얘를 여기 1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3 곱하고 여기도 이렇게 3 곱해서 번분수를 해결해. 그럼 얼마예요? 이거 약분되죠, 이거. 이거 3분의 1입니다. 이거 3분의 1.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Y는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3분의 1, 0,0 지나니까 그냥 3분의 1x지. 양변에 x를 곱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3i거든? 3i 이항에서 x-3i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지. 이걸로 보면 돼. 그럼 이걸 왜 했냐면, 이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왜 얘기했냐면, 이게 원위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이거 현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 해줘야 돼. 이 원의 중심 있지?
원의 중심 O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현이 이등분 되거든. 그럼 요게 바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자 이거야. 자,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O''이라고 할게. 얘가 몇 콤마 몇이야? X좌표 이거 5겠지. 이 길이가 10인데 여기 딱 반 될 테니까. Y좌표도 5겠지. 그래서 여기가 5,5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 즉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자고. 이 길이. 요거 쓰자고. 즉 5,5에서 여기 이르는 거리 있죠? 점. 자, 여기에서 여기에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자고. 그거를 D라고 하자. 쓸 데가 없네. 이거 지울게. D는 루트 10분의 왜 루트 10이야?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절대값 x, y에다가 5, 5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3, 5, 15. 그럼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0은 10이잖아. 그래서 유리화해서 10 약분하면 루트 10이 되겠지. 이게 루트 10이라고. 자,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으면요. 이거 원의 뭐예요, 이게? 원의. 반지름이죠, 이거. 원의 반지름. 그럼 원의 반지름은 10이잖아, 지금. 10이 아니라 얼마야? 5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되지. 피타고라 정리로 구하면 얘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25에서 10을 빼면 15니까 얘 루트 15지.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QR의 길이는 루트 15의 몇 배다? 2배가 된다라는 얘기지. 얘가 지금 여하튼 도로의 폭이 10m인 두 직선도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A 지점에 있는 사람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B 지점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움직일 때 뭐 구하라고? 최단거리 구하라 라고 한 거죠. 최단거리. 그죠? B 지점에 A 점에 있는 사람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B점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이거? A점에서는 이게 도로니까 이 B점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그러면 본다란 얘기는 직선이잖아. 직선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의미를 좀 일단 정확히 이해해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A점에서 B에 있는 걸 보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 이 코너, 이 모퉁이까지 가면 당연히 여기 보이지, 이제. 그런데 이 길이는 얼마니? 10이야. 그러니까 10m만큼 가느냐? 근데 얘는 최단거리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가도 되지 않나,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이거 어떤 얘기냐면, 얘가 B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어도 되잖아. A가 이쪽으로 옮겨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짧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요, 여기 딱 이루는 거리, 예, 여기 수직이 되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긋고 이걸 축으로 하자고. 축, X축.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딱 Y축으로 하자고. Y축으로.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하자? 원점이라 하자 이거지. 원점이라고.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면, 여기를 이렇게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에 점을 A점이라고 할게. A점의 좌표는 Y축에 있으니까 0,-10이지. 요 길이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B는 여기에서 30, 여기에서 10. 그래서 여기가 30, 여기가 10 해서 얼마로? 30,10 이렇게 하자고. 그럼 여기가 이제 모퉁이거든? 여기에서 이 OB, 이 선을 이렇게 쭉 그어줘. 쭉 근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버리자고. 여길 H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길이가 최단 거리지. 이 길이가. B를 볼 수 있는 최단 거리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OH를 찾는 거야. OH.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정가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이 O하고, 즉 원점하고 얘하고 OB. 이 두 점 지난 이 직사의 방식 구하자고. 얘는 원점 지나니까 그냥 기울기는 X 증가랑 Y 증가라니까 3분의 1이야, 이것도.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끝. 그래서 얘는 양변에 3 곱해서 2항에 오면 X-3Y는 0. 똑같이 아까하고. 그 다음에 몇 콤마면 0,-10. A점이죠, A점. A점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 D를 구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얼마분의? X계수 1, Y계수 -3. 어차피 제곱하면 음수도 양수니까 10이 되고, 얘는 X에다 0. 절대가 대입하면 이거 30이 되죠. 유리화하면 10분의 30 루트 3이, 루트 10이지. 이거 유리화하면 분모 문제에다 루트 10을 곱할 테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얼마야? 3 루트 10이다 이거지. 맞아? 그럼 3 루트 10이 10보다 더 작다? 얘가 3점 얼마거든. 이거 3점 얼마에서 3을 곱해 10은 못 넘잖아. 그지? 문제 뜻을 파악을 하라고, 일단.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도로야. 도로니까 선생님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요.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 여기 차에 치이지 않아요. 라고 그런 물론 그럴 수 있지. 사실은 이거는 현실적이진 않지.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자고 여기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됐니? 그럼 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 그럼. 이게 왜 멈춰져 있었어? 이 그림 내가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원의 방식부터 안 했나? 어머? 다시. 자, 원의 방식인데 미안. 이 원의 뜻은 뭐라고? 평면이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자치.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의 교점, 무슨 점? 원점으로 배치하고. 이 P점이 주인공인 점이야. P점의 좌표를 평면 위에 있으니까 X, Y라고 잡고, 반지름을 I라고 할 때, 이거를 XY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선 결국 이 O하고 P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라고 노는데, 얘는 어차피 선분의 길이니까 선분의 길이의 제곱도 똑같이 등식 성립함으로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X에서 X 빼서 제곱, Y에서 Y 빼서 제곱하는데 제곱이니까 루트 안 씌워도 되고요. 그래서 얘가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얻어진 이 식을 원의 방식의 기본형이라고 하며, 이 식을 통해서
중심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기본형은 중심이 무조건 0,0 원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거의 제곱근 R 이다. 그런데 이 기본형이 이제 얘가 만약 이 식을 통해서 중심 반지름 말하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자, 이 원이요 이제 평행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반지름이 R인 이 원이요 중심이 A, B로 무슨 이동? 평행이동했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원의 방식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지만 이 식에 각각 X, Y다 대입하는 값은 X-A, Y-B 즉 반대부호로 대입한다. 됐지? 반대부호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를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중심이 마이너스 1,4 반지름이 4인 원은 원의 방식이 이렇다 이거지. 반대야 반대. 알았지? 상수 반대.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얻어진 형태에서 x의 개수,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얘를 각각 라지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 식을 무슨 형? 원의 방식이 일반형. 근데 일반형 갖고 찾아내는 건 없어. 그래서 얘를 다시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줄 때 중심 반지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식이 주어졌다라 그러면 원의 방식이다 그러면 그 원의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무조건 중심 반지름이에요. 중심 반지름 찾아내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093번 옆에 문제 봐봐. x-4의 제곱 플러스 이거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4,1 반지름. 그렇지. 94번은 중심의 좌표 0,3 반지름. 됐지. 그 다음에 1095번 이거는 무슨 형이야? 이게 일반형으로 돼 있지. 1096번으로 그냥 할게. 1096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6은 0이다. 이거를 뭐 옆에 있는 뭐 공식대로 하지 말고 그냥 얘는 x는 x대로 y는 y대로 완전 제곱해. 알았어? 완전 제곱하면 얘는 완전 제곱할 때 2차는 1차로 요 1창의 개수의 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차는 1차로 얘 개수의 반 마이너스 3 제곱해요. 그 다음에 요거 1의 제곱 3의 제곱 요거 빼버려요. 그럼 1의 제곱 1이고 3의 제곱 9 합치면 10이잖아. 10을 빼라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6은 원래 있었지 이거. 위의식 아래식은 변동 없는 거야 그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식 정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의 합은 2항하면 얼마가 돼 얘? 4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은 중심의 좌표 몇 콤마며? 1,3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2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완전 제곱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귀찮지 않나?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봐봐. 요거 2차항은 볼 필요 없지 않니? 중심 반지름, 중심 찾기 위해서? 그럼 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이지. 여기다 얼마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이거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찾았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10이지? 그럼 여기서 10을 빼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10을 빼면은 얘하고 만나서 마이너스 한 점 넘겼으니까 4잖아. 그 반지름 얼마가 되는 거야? 괜찮니? 아니 완전 제곱대로 하던가. 근데 이런 거는 또 봐봐. 여기가 만약에 2로 돼 있어. 2차항의 수가 1로 안 돼 있지. 그래도 얘는 원의 방식이야. 왜냐하면 얘가 1대1이니까. 이럴 때는 양변을 일단 2로 나눠주세요. 얼마로? 이거 다 2로 나눠.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 거지. 얘는 그래도 원이야. 자, 그 다음에 1097번 뭐 그림 보고 확인해라 이거잖아.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그러면 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하면 되지. 반지름은 얼마로 되니? 1이지. 그럼 여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1099번 뭐 처리되겠지. 중심이 원점이지.
중심 원점이면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되지. 반지름이 3이니까 는 9 하면 되지. 1100번도 됐니?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5니까 10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101번인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일 수 있거든. 중심 C라고 할게. 센터라고 그랬지 아까. 중심이 마이너스 3,2예요. 그런데 반지름은 안 알려주고 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0을 지난다고 그랬거든. 이게 중심이야. 그럼 중심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그렇지.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렇지. 근데 아직 뭘 몰라? 반지름, 여기가 r제곱이잖아, r제곱. 그치? r을 구하면 되거든. 근데 r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지난다 그랬지? 지난다 그러면 무조건 식이 xy다 대입하는 거야. 식이 xy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 돼서 얘는 1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러니까 얘 얼마? r제곱이죠? 그럼 얘는 그냥 얼마라고 하면 돼? r제곱이 5니까 얘는 5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5가 아니라 루트 5가 반지름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조건들이 미묘하게 이제 싹싹 바뀌어져. 중심의 좌표가 이번엔 4,-1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얘처럼 지나는 점을 알려주지 않고 무슨 축에 접한다 그랬어? X축. 이게 X축이거든. 이게 X축. 이 X축은 직선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Y는 0이에요. Y는 0이기 때문에 X축 위에는 Y좌표가 양이고 아래는 Y좌표가 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심인데 Y좌표의 부호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에요. 음이니까 이 원이 이 X축에 접한대. 아니, Y는 0이 X축이잖아, X축. 이게 틀려? 몇 콤마 몇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2 콤마 3이라고 했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원이 이 직선 X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Y좌표가 양이거든? 그러니까 이 원이 X축 위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2 콤마 3이란 말이야. 그럼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은 X 뭐죠?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반지름 이걸 모르죠? 모르는데 이게 X축이고 직선인데 이 직선이 접하지? 이 원이 말이야, 원에서 접선이라는 거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중심에서 선을 그어. 근데 얘는 무조건 뭐가 돼, 이거? 수직이 되는 건 아니 모르니. 수직이지, 이거. 무조건 거줘. 아무 생각 없이. 얘 이렇게 무조건 거줘. 그럼 이게 반지름이지. 근데 이 반지름은 중심의 무슨 값하고 똑같아? Y좌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중심의 Y좌표가 똑같잖아. X축에 접하면. 안 그래? 이해돼?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야? 3.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 하면 돼? 9 해서 식을 완성하면 되지. 그리고 이번에는 1103번 봐봐, 이번에. 1103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4 콤마 마이너스 1인데 무슨 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Y축에. 그런데 이 중심에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X가 양이고 왼쪽은 X가 음이잖아. 근데 X가 양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의미겠지. 그럼 여기 중심이 또 몇 콤마 몇이라고? 4 콤마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접선이야. 이거 또 이렇게 거르지,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중심의 무슨 좌표와 똑같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4예요, 4.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라고? 반지름이 4란 얘기를 이하치 Y축에 접해요 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고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란 얘기야. 이해해. 알았지? 자, 그러면 얘는 식이 X 뭐죠?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뭐죠?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다? 이거지. 16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1104번에 이번에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봐봐. 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X축, Y축 두 개를 다 그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생각해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 몇 개 있어, 이렇게. 1, 2, 3, 4, 5면, 네 종류 있잖아, 이렇게. 1, 2, 3, 4, 5면. 그래, 안 그래? 네 종류 있지? 그림이 좀 그러니?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이 원은 여기 있는 원이냐, 또 여기 있는 원이냐, 또 여기 있는 원이냐, 또 여기 있는 원이냐를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1, 2, 3, 4보면 맞니? 그러면 여기 조건에 맞는 원은 어디의 원이냐라고 할 때 중심의 좌표의 부호를 보세요. 얘가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음이죠, 둘 다. 그러면 중심이 몇 사원면에 있는 거예요? 3, 4원면에 있는 거죠. 3, 4원면에. 맞아? 그럼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똑같아. 뭐가? 절대값. 그러면 얘는 반지름 어떻게 해? 이게 수직이고 이거 수직이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 그렇지. 반지름 이거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는 이제 식을 어떻게 세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한 다음에 얼마? 4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원이래. 이해돼? 그럼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X, Y 좌표의 절대값은 똑같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인지 몰라. 그러니까 원래는 A, A로 놓긴 해야 되는데 A, A로 놓으면 값도 부호도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얘는 과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은 몇 사원면인가 라고 할 때 지나는 점의 X, Y 좌표의 부호를 보세요. X 좌표의 부호가 음이고 Y 좌표의 부호가 양이란 얘기는 몇 사원면이란 얘기일까요? 2사원면에 있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는 A, A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중심 XY 좌표의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하면 얘는 플러스로 해줘야 되지. 이해되지? 그러면 반지름은 뭐가 돼? 반지름은 어차피 A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은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한 다음에 반지름도 A라서 A 제곱하고 A만 구하면 되는데 A 어떻게 구해요? 이해돼?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하는 이유 알겠지? 물 마시고 올 사람 있어? 혹시?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156페이지. 아이고, 이거 지우고 할 거야. 문제 봅시다. 어머? 근데 살짝 물 묻혀서 하니까 좀 그냥 어머? 자, 1114번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어. 0,-4하고 1,3을 지나는 원의 방식, 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뭐 이런 얘기는 이거 그림으로 좀 한번 묘사해 가면서 생각해봐. 이거 X축에 접한다고 그랬어. 그럼 X축에 접하니까 Y축은 필요 없어. 그럼 X축 위에 접하니까 X축 위에서 접하는 원인지 또는 아래에서 접하는 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봐. 자, X축 위에 접하는지 아래 접하는지는 이 원위에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보는 거야. 잠깐만. 잘못 얘기했다. 접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어디 있다고? 중심이 어디 있다고? X축 위에 있다 이거지. X축 위에 있다 이거지.
하이, 미안.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중심을 A, 0 이렇게 놔야지. 왜냐면 Y좌표가 0이니까. 그래야지 변수로 하나라도 줄이지. 라고 할 때 얘는 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그리고 반지름 R을 이용해서 R제곱 이렇게 놓자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문자 A하고 R 두 개 구하면 되잖아. 두 개 구하려면 이거 두 점 어떻게 하자고? 대입하는 거야 무조건. 대입해서 AR 그냥 연립하는 거야. 그렇게 딱 느낌이 왔으면 끝나는 거야 문제는 얘들아. 그래서 일단 점 0,-4를 대입해. x에다 0 대입하면 a제곱이고 y에다 -4 대입하면 제곱하면 16이고 이게 r제곱이다. 이게 첫 번째 a하고 r의 식. 두 번째 점 1,3 대입한다. 그러면 x에다가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9는 r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r제곱이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 r제곱에 대입하자고. 그럼 이 r제곱 자리에다가 a제곱 플러스 16 하자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다. 이거 전개하면 좌변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가 a제곱 플러스 16하고 같다 이거죠. 그래서 a제곱 양쪽에는 a제곱 소거되고 얘는 2a는 여기는 10이고 16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돼서 a가 얼마예요? a가 -3이고 더불어 이제 a가 -3 제곱하면 r제곱은 25죠. r제곱이 25니까 반지름 길이 구하랬으니까 제곱이 25인 r은 얼마? 5다 이런 얘기지. 이게 학생들이 이제 원의 방식, 도형의 방식에서 중에서 원의 방식을 제일 힘들어 하거든.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수학 못하는데 힘들어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문제를 일단은 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막연해져. 말 그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점 A가 있고 또 점 B가 있대요. 얘가 5,6.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한다. 그래서 이게 힌트거든. 봐봐. 이게 원이 있어요, 원. 근데 이거 용어 좀 하나 알아도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이거를 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현이라고 그래요. 현, 뭐라고? 현이 뭐라고?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이게 현이야. 그런데 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뭘까? 여기를 P하고 C하고 D라고 해야 되겠다. 현 중에서 가장 긴 현. 가장 긴 현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그래서 얘가 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긴 현을 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지름은 원의 어디를 지난다고?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지금 -1,2 B점이 5,6인데 그럼 이 원의 방식을 구하려면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 찾아내면 되는데 중심은 이 양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무슨 점이 중심이야? 중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를 배웠잖아.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죠. 그럼 2가 되죠.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하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요 길이가.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씁니다. 그러면 x에서 x 뺀 다음에 제곱 y에서 y 뺀 다음에 제곱 해서 루트 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원의 방식이 x 요 중심이 이거잖아. 지금 뭐 구하는 건데 원의 방식 이거 중심 이거 나오게 하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2의 제곱 플러스 y -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게 13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A, B, R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하나의 대표 유형이야. 아, 두 점의 좌표. 원래 원의 방식은 얘들아, 두 점의 좌표 갖고는 못 구해. 지나는 세 점은 알아야 돼. 변수가 세 개니까. x, y 좌표, 반지름까지 해서. 근데 이 두 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 뭐라고 그랬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이란 말은 지름 양끝점의 중점이 중심이고 두 점 사이 거리 반지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대표 유형이니까 기억해야지 라는 생각 갖고 하라고.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학생들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막 휴원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현명한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남들이 느슨해졌을 때, 느슨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앞선 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더 부족했던, 그나마 겨울방학 그래도 좀 소홀하게 좀 보냈던 친구들은 다시 자각하고 좀 부지런히 집에서 나가지 말고 안 나가는 게 현명한 거잖아. 그치? 그럼 안 나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자기 용돈도 구축이 되지. 그러면서 안 나가고 집에서 자가학습함으로써 나의 어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개척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또 되지.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현명하게. 알았어? 다음 주부터는 사실 선생님 수업을 하긴 하는데 너희들만 오는 거야. 그날 너희 반만 와. 너희 반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되게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 그지? 다 불안불안 마음으로 활동들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선생님도 태어나서 너희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국가재난 사태가 생긴 건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이야. 학교를 휴원하고 선생님이 학원 강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원한 적은 없어. 진짜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건 인식을 해야 돼, 너희들도.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막 걱정하고 너희들 할 일은 없잖아. 그지? 너희들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집에서 너희 본분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게 가장 우선되는 거니까 하여튼 잘 해결되겠지 뭐. 그리고 막 걸리면 죽어나가는 그런 병은 아니니까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봐봐. 이게 원을 나타내도록이라고 그랬어, 원. 그러면 얘기한 대로 원을 나타내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반지름이 원을 나타내도록, 이거 체크한 다음에 반지름이 0보다 크도록 해야지 원이 되는 거야. 반지름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그게 원이니? 그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원래 이름이 있어요. 반지름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반지름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0보다 큰 원을 사실은 이제 실원이라고 그러고, 반지름이 0이면 걔는 점이야, 점. 그래서 점원이라고 그러고, 반지름이 0보다 작으면 허원이라고 그래. 실수, 실근, 허근이라고 하듯이. 근데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원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럼 반지름이 뭐보다 크도록 해라? 0보다 크도록 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반형이잖아, 식 자체가.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자고. 요거 완전제곱하는 거 아까 알려줬는데 x 요거 2의 제곱, 즉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y 요거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한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 빼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 4, 9, 13 빼면은 k 마이너스 3, 10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이항하게 되면 얘가 3-k가 됩니다. 그럼 얘가 루트 씌운 거, 즉 3-k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k는
3보다 작다. 이게 사실 r제곱이지만 루트 하더라도 얘가 0보다 큰 건 똑같잖아. 그러면 정수 K의 최대값, 이거보다 3보다 작은 정수 중에 최대는 얼마야? 2잖아. 정수 K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2라고 답해줘야지. 자,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래 원의 방식을 구하기 위해선 지나는 점 3개는 알려줘야 돼. 3개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에 따른 이제 원의 중심과 관지름 구하라고 그랬거든? 원래가 3점이 주어질 때는요, 얘는 정상적인 풀이는 식의 일반형에 대입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일반형의 식의 형태가 x제곱 y제곱의 합에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거거든. 이 꼴이거든. 그래서 얘를 xy에다 대입하면 a, b, 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야. 어때? 할 생각하니까 귀찮지? 그럼 요거 일단 할 수는 있겠지. 할 수 있겠다 생각되면 그래. 넌 이제 됐어. 그럼 좀 더 효과적인 거. 이런 게 노하우지, 이제. 이런 게 일단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을 이제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성질을. 원의 성질을. 봐봐. 여기에 그냥 원 위에 이렇게 세 점을 지난다고. 원 위에 이렇게 세 점, A, B, C 세 점이 있어요. 아, 여기 A, B, C하고 이 A, B, C는 다른 거야, 이거. 이 A, B, C와 이건 다른 개념이야. 이건 지울게, 그냥. 자, 이렇게 원 위에 세 점 얘가 지나고 있대잖아. 그러면 봐라.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야. 원의 중심. 오케이? 원의 중심이 일단 O라고 할게. 얘 때문에. 그럼 원의 중심 지금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얘를 찾아야 되지. 얘를 찾는데 어떤 방법 쓸 수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 다 같겠지, 이게. 원의 반지름일 테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OA하고, OB하고, OC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AB에 관한 식 2개를 만들어내서 연립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런데 얘들아,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3분의 길이 구하면 루트 씌워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아까처럼 이거 어떻게 해도 된다. 제곱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루트 안 씌워도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그런데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여기가? 이걸, 이 세 개의 점을 이렇게 이으면요, 이거 삼각형 됩니다. 이게 삼각형이 되면서 이 원은 무슨 원이 돼요? 삼각형 ABC에. 외접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외접원의 중심. 무슨 심? 외심이야. 외심에선 꼭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제 식 2개 만들면 되거든? 첫 번째, OA 제곱과 OB 제곱이 같다. 이거를 첫 번째 이용하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 X에서 X 빼서 제곱. Y좌표에서 Y좌표 빼서 제곱한 게 OA 제곱이고, 또 OB의 제곱도 X에서 X 빼서 제곱. Y에서 Y 빼서 제곱 하자 이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양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소거되잖아. 없어지지. 그럼 A제곱, B제곱 2창은 쓰지 말자. 그럼 1창만 쓰면 이거 마이너스 6이, 이거 마이너스 8B, 9, 이거 25가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4A, 이거 플러스 2B, 상수항 4하고 1 더해서 5가 됩니다. 자, 요거 이쪽으로 이항해 오면 2A는 2A 그 다음에 플러스 10P. 상수항은 상수항대로 몰아서 해버리자. 20. 요거 다 2의 개수로 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5B의 합은 10이다 해서 AB의 관계식 하나 만들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5b제곱과 5c제곱이 같다. 또는 5a제곱과 5c제곱이 같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편한 대로. 5b제곱이 5c제곱과 같다. 이거를 이용하자. 5b제곱은 얘야. a-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야. 5c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거지. 그럼 이것도 a제곱, b제곱 이차항은 쓸 필요 없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5가 되겠고, 자 얘는 6a 플러스 9가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10a 넘기면 마이너스 2b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어서 5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얘하고 얘 연립하면 a, b 찾을 수 있잖아. 좀 귀찮지만. a, b 뭘 먼저 없앨까? b를 없앨게. 그럼 b를 없애기 위해서 2번식에다가 5를 곱해서 더할게. 여기다 2를 곱하면 25. 그러면 26a야. b는 없어졌어. 여기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더하면 이거 0이네? a는 그래서 0이네? a가 0이면 b는 2네? 됐니? 자, 그럼 중심의 좌표 구했다. 이게 중심이야. 0,2가 중심이라고.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반지름. 반지름은 얘. 뭐 셋 중에 하나잖아, 그냥. 얘네들이 다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애들이. 그럼 여기 A, B에다가 구한 거 대입해. 아니면 여기다 대입하든 다 똑같아. 그럼 0, 2 대입해봐. 0, 2, 얘 9, 얘 2, 4, 13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가 돼? 13이 된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 13이란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반지름의 합은 2 플러스 얼마다? 루트 13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때? 기억해야 되지 않니? 이게 필수 이형이야, 얘들아. 이게 필수 이형인데 필수 이형이 시험지에 나와. 그럼 이 필수 이형만 제대로 하더라도 학교 성적이 7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근데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나온다는 전제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7점 이상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 1등급 컷을. 근데 기본적인 문제들은 베이스에 깔아야 돼. 무조건 학교 내신은. 그리고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있지. 근데 변별력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 필수형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완전 상관없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필수형의 문제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조건을 내세운다고. 그걸 너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그 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상위 레벨에 들어가는 거고, 안 되고 그냥 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냥 제자리에 정치하는 거고. 그래도 필수형만 제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2등급 이내는 진입해. 진짜 공부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공부 어렵게 할 필요, 왜, 현별아? 왜 공부니까 수능을 못 믿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막 블랙 라벨이네, 막 어려운 문제집 갖고 막 공부한다고 성적 나오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학교라 하더라도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기본 유형 문제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뭐 변별력 있는 문제 또 깔고, 그리고 아예 그냥 시간 걸리게끔 하는 문제 깔고. 그런데 시간 걸리게끔 하는 문제들은 나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못 풀어. 그 부분 갖고 순위가 매겨지진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게 먼저 우선이라고.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만 제대로 하더라도 아니 2등급 이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딱 보자마자 이거 이용하면 돼 라는 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나 이거 내가 이제 이런 관련 문제 풀 수 있어.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근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게 딱 박혀 있을 때 2등급 이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이거를 간신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필수형은 암기야. 자기 어떤 생각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외워서 풀어버리면 돼.
저런 필수 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단 갖고 있을 때,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변별력 있는 문항들, 좀 고민하게 만드는 문항들을 너희들에게 던져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야, 이거 뭐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이용하는 거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심한 문제들을 이제 건드리는 기회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런 거 갖고도 그냥, 야, 이거 했잖아. 선생님이 이거 풀었었잖아. 이런 유형은 필수 유형이라고 강조했었잖아. 근데 멍 때려가지고 처음 듣는 처럼 이 표정을 지으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진행을 못하지. 그럼 계속 저 자리에서만, 그래, 이것만이라도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반이 센서하고를 일단 수학상을 다시 반복하긴 하겠지만, 시스텝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센서하기. 그래서 대부분 학원들이 시스텝까지, 센서하기 시스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선별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그걸 다 풀이하려고 하는 거니까, 교재 이거 끝나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 한별아, 지금 다른 학원 다 올스톱이야? 다른 과목 수업? 영어도 안 가고 있어? 이번 주까지? 자, 뭐라고 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한 원의 방식과 하라고 그랬다? 그 원의 방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해. 3개, 무조건. 구해야 될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한 문장. 도형의 방식의 단원들은 그 문장 속에 다 조건들이 숨어 있는 거야. 첫 번째, 중심이 어디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뭘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두 번째 조건. 무슨 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세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자, 풀이 들어가 보면 일단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심 있죠.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C라고 할게요. 중심의 좌표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이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Y는 X 플러스 1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모르면 문자 처리하는 거야. 문자 쓰는 데 있어. 모르면 문자 처리해야 되는데 문자 처리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있거든. 수학을 자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문자를 쓰려고 하질 않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만 갖고 쓰려고 하거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조건 문자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중심 모르면 A, B라고 놓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급적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아. 변수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 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점도 XY가 대입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B는 뭐란 얘기야? A 플러스 1과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봐봐. A, B라고 하지 말고 B를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중심의 Y좌표를 이렇게 표기하자고. 라 하자 이거지. 라 하자.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중심이 이렇게 잡았으면 저 원의 방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Y 요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지난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난다는 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축에 접한다고? 무슨 축에? X축에. 그럼 X축에 접한다 그랬는데 얘가 X축 위에서 접하는지 X축 아래에서 접하는지에 대한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지나는 점. 이 원 위에 있는 지나는 점의 Y좌표의 보호가 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축이 위에 있는 거지. X축 아래에서 접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도 어쨌든 여기 중심 있지. 여기 수선 내리면 이게 반지름 아니니? 이 반지름은 중심에 무슨 좌표와 같은 거야? Y좌표와 같지? 근데 지금 Y좌표가 얘가 음이야 양이야? X축 아래니까. 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 Y좌표와 같다 이거지. 뭐가 반지름이. 그래서
여기는 R이 오는 게 아니라 R 제곱이 오잖아. R 제곱이니까 이거 반지름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문자 뭐만 구하면 돼? A라는 문자 하나만 구하면 되지. 그럼 문자 하나만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뭘 이용하자? 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얘를 xy에다가 대입하자 이거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네. 됐죠? 이거 전개하면 a제곱 2a제곱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4a 하면 플러스 6a고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서 얘는 5.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야. 이항하면 a의 제곱 4a 플러스 4는 0이고 이거 뭐니 이거 a는 완전 제곱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2잖아. 뭐 알아보라고 그랬어? 원의 방식. 이제 a의 자리 여기에 있는 a 자리에다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돼. 그러므로 x 플러스 2의 제곱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거 플러스 1 맞아요? 맞니? 뭐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1이겠죠 이거. 식이 완성돼요. 답은 4번으로 하면 되겠고. 자, 이 문제는 아까 한 거네. 점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랬어. 그지? 그러면 일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했으니까 x축, y축을 다 표기해 볼게. 그럼 얘는 여기가 일사면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1, 2, 3, 4면에서 어떤 원이냐라고 할 때 몇 콤마 몇 지난다고 그랬어? 2,1은 몇 사오면이야? 1 사오면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구나. 그럼 얘 중심의 좌표를 설정하자. 그럼 중심의 x좌표 a라고 하면 y좌표도 a라고 해도 돼. 왜? xy 좌표가 똑같은 데잖아. 부호가 똑같은 데잖아. 그리고 반지름도 뭐야? 반지름도 a지. 그럼 얘는 이제 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2하고 4, 4, 5면 쪽은 xy의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x-a의 제곱하고 y-a의 제곱 a 제곱하면 안 돼. 여기 둘 중에 하나 플러스 해줘야 돼요. 반지름은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이어도 음이어도 양으로 바뀌니까. 몇하고 몇 사오면에 있을 때? 2하고 4 사오면에 있을 때. 알았지? 그러면 이제 a의 값 구하는데 얘가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또 어떻게? xy에다 그냥 2일 대입하면 되지. 2일.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돼. 그러면은 전개하게 되면 뭐 2-a의 제곱 플러스 1-a의 제곱은 a제곱 전개하면 얘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그래서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a 제곱 되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야. 그래서 만족하는 a는
1하고 5 두 개 나오지. 왜 두 개 나왔냐면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2,1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봐봐.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2,2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요 점이 2,1일 수도 있다고. 요 점이 2,1이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1로 하면 5로 하면 5,5가 될 수 있고 여기는 몇 콤마 몇이? 1,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 이거지. 됐니?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래. 이 중심 사이의 거리. 이해돼? 됐지?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끝났지. 이거 반지름 1이고 이거 반지름 5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5 하면 끝나지.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얼마라고? 이거 반지름 얼마야 이거? 5잖아. 이거 반지름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5에서 얼마? 6 하면 된다 이거지. 잠깐만. 아닌데? 아니다. 미안. 이게,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 이게 이럴 수도 있는데, 2,1이 접점이라는 말을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다. 봐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여기가 2,1일 수도 있지, 여기가. 그럼 이게 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했어. 그러면 얘는 중심 하나는 몇 콤마며? 1,1. 또 중심 하나는 몇 콤마며? 5, 이거는 직접 식으로 구해야지.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뭔지 알겠어? 루트. x에서 x 빼서 제곱 16. 또 16. 그래서 4루트 2. 루트 32니까. 다음.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1136번에. 이것도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진짜 잘 나와, 진짜. 꼭 이 원의 방식에서만 나오진 않아.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일반형이잖아. 그럼 중심 반지름 빨리 찾아줘. 완전 제곱. 이거 반의 제곱. 이거 반의 제곱. 그 다음 요거 제곱한 거 20배. 그럼 마이너스 16. 그래서 넘기면 16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며? 2 마이너스 4. 반지름 얼마? 4인 원이야. 그런데 A점이 있어. 마이너스 2,1. 위치는 어디인지 상관없다. 그런데 이 원위의 점이 있대요. 원위의 점이 몇 개 있어요? 졸라 많죠? 그 원위의 한 점을 P라고 할 때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까? 구할 수 없죠. 어떻게 구해? 이 졸라 많은 점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는 점 원의 중심이잖아. 언제나 이 원위에 있는 점을 이끄는 대장은 원의 중심이야.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좌표 아니까.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냥 구해버려. 루트. x에서 x 빼서 제곱. y에서 y 빼서 제곱. 루트 얼마야? 루트 41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어디 있을 때 원위의 점이 P가 어디 있을 때 AP의 길이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냐라고 할 때 P점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최소예요. P점이 여기에 연장선,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최대입니다. 이해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최소가 되려면, 최소 AP가 되려면 AC의 길이에서 뭐 빼면 돼? 반지름 빼면 되고. 이해돼? 최대가 되려면 AP의 최대값 구하려면 AC에다 뭐를 추가하면 돼? 반지름 더하면 되는 거야. 이건 외워! 기억해! 그러면 AC의 길이는 구했잖아. 루트 41. 반지름은 알잖아. 얼마야? 4잖아. 얘는 루트 41 플러스 4야.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 거 구하래? 곱한 거 구하래지? 켤레관계지? 그러면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 곱하면은 41에서 4의 제곱 16 빼면 되니까 다시 얼마가 된다? 25다. 외워! 원밖에 한 점에서 그건 원의 점까지 이루는 거리의 최대 최소 중심에서 이루는 거리의 반지름 더하고 빼고 한 것이 최대 최소. 오케이? 기억해라. 요 또 관련 문제 또 있어. 됐죠? 얘들아, 일단 화요일에 올 때 수학 상하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왜냐면 두 개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바쁘잖아. 다음 주 중에 뭔가 끝내기 위해서 바둥거려야 되니까. 여유 있잖아. 학교도 안 가고. 야. 아이씨. 그래, 화요일날 보자. 6시 반까지. 좀 더